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하이퍼 이과기숙학원에서 진학팀 맡고 있는 이청화라고 합니다. 자, 오늘 2016학년도 수시 합격 사례 분석에 대한 해설 영상이고요. 그리고 수시 합격사 분석과 이제 앞으로 수시 준비를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거에서 오늘은 뭐냐면 수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동영상 말씀드렸지만 수시를 절대 간과하거나 수시를 너무 또 오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현재 자신의 성적 분석과 그걸 통해서 물론 여기에는 수시 정보에 대한 것도 많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학부모님들은 수시 입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게 동네 학원, 수학 학원 어디 유명하다 정도 아신 다음에 이 수시를 학교 선생님께만 전적으로 맡긴다거나 우리 자녀가 그냥 써오는 거를 그냥 알았다 그렇게 써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 동영상 보시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수시 정보가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이투스에 오시면 입시 정보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오면 엄청나게 많은 입시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읽기 힘드시겠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저 이투스 진학실 쪽에다 교육평가연구소에다 전화하시고 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자녀분의 수학학원 어디, 국어학원 어디가 중요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정시만 잘 학원만 잘 보내면 모든 게 입시야. 그건 옛날 20년 전 입시입니다. 입시는 입시의 꽃은 그러니까 대학 진학의 꽃은 이 수시와 정시의 입시 컨설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학원, 수학학원과 국어학원에서 공부를 한 것이지요. 옛날처럼 학력고사 시대 옛날 우리 부모님 봤을 때는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면 돼야 이게 아닌 겁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서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는 것은 50%고 100%가 아닙니다. 50% 정도고 나머지는 수시에 대한 연구와 정시에 대한 입시 연구 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네이버에만 검색하셔 나오며 그리고 아니면 그 모든 자료가 모여 있는 곳은 저희 이투스 입시정보 카테고리 오셔서 보시고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 자체가 입시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만날 수가 없으시겠지요. 그죠?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강남하이퍼 이과기숙학원에 있는 이청화 강사라고 하고 진학팀장이며 국어과 선생님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의대 진학을 많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대생 진학을 거의 뭐 한 100명 정도 했습니다. 건수는 한 200건 정도 가까이 했고요. 올해는 200명, 400명 중에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300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시는 거의 다 의대 전문이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대를 수시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전의 동영상에서는 교과 전형에 쓰였고요. 농어촌. 지금은 뭐냐면 인하대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를 이번엔 논술로 수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반 학생이었습니다. 부족한 논술 실력이란 게 뭐냐면 수리 논술입니다. 수시에 의대에 그러니까 논술은 원래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도 의대를 논술로 간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우리 친구들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 친구도 약간 지방 안산 땡땡고에서 나왔는데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대를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면면을 그동안 보면 과학고 출신들, 그죠? 거의 뭐 명문 사립고, 명문고 학생들에서 수학 천재, 어렸을 때 수학을 항상 수학학원 10년 다니며 수학에 비상한 머리가 있다. 수학적 그런 학생들이 붙는 겁니다. 좀 과학과에도 많이 붙고요. 그래서 일반 학원 쪽에서는 의대를 정시로는 많이 보낼 수 있지만 저희도 정시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수시로는 교과 뭐 내신이 1.1이다 1.3 아니다 하면 또 교과로 의대를 수시로 붙일 수 있지만 논술로 의대 논술을 붙인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한 학원에서 1년에 의대를 논술로 합격한 것은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명 정도가 의대 논술로 갑자기 빵 터진 거 엄청나게 많이 붙인 겁니다. 논술로 수시에서 의대 붙인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 친구가 수학을 뭐 대단히 잘했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과학고 출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수학이 1, 2등급 왔다 갔다,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만 1, 2등 왔다 갔다 한 거지만서도 그래도 의대 논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의예과 논술을 합격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고, 역시나 의대, 인하대 논술 뭐죠? 수능 최저가 뭐죠? 당연히 세계 합 3, 1, 1, 1. 상당히 어렵죠. 정시에서 일일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뭐 정시로대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친구들이 의대 논술 쓰냐면 이게 1, 1, 1, 1, 1이 나오면 좋겠지만 인생은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대충 1, 2, 1, 1, 2. 아, 이러면 이제 수도권대 가기 힘들지요. 그죠? 이런 걸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훨씬 더 좀 민감합니다. 납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기합 3이라는 건 납치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나오지요. 세기합 3에서 11111 나왔을 때 여기 가면 또 아쉽구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납치 아니야? 연대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가톨릭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인하대 수도권밖에 못 가네. 납치고도 납치. 누구는 이렇게 하죠? 아, 의대면 어디야? 할 수 있겠지만 또 의대 가는 친구들은 또 의대 레벨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친구는 뭐냐면 1, 2, 1 뭐 이럴 줄 없겠어요. 4, 4, 1 지워보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거 뭐 4, 1 이거 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나오는 거죠? 이거 합치는 거니까. 그죠? 아니면 1, 2, 1, 4 똑같은 거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1, 4, 1 똑같은 건가? 계속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도 조금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이것부터 보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이제 수시를 지원하시겠다면 또 이동영상 본다는 건 의대급을 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의대급 정시 성적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고3 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이 동영상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제1원칙은 반드시 이투스 입시정보 가셔서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3월달 성적, 4월달 교육청 성적, 5월달 성적, 6월 평가원, 7월, 9월 평가원의 가채점까지 반드시 입력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상위 누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자녀의 정시 성적이 과연 연대급이냐, 고대급이냐, 중앙대급까지 가느냐, 가천대냐, 숭실대냐, 광운대냐, 서울시립대냐, 이거 우리 아이는 현재 정시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겠구나를 예측. 물론 이것은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담임들이 잘 하겠지만 어머니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정시로 가면, 이대로 가면은 왠지 중앙대도 정시에서 힘들 것 같으며 홍익대나 건국대, 경희대, 국제 정도 가겠네. 이게 먼저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학생들한테 너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11111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믿지 마시고, 너의 꿈을 얘기하지 말고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의 흐름을 보셔서 예상하시는 것이 예상을 먼저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시 예상을 하셔야 그 다음에 수시 지원이 나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시할 때는 당연히 교과 성적부터 보고 들어가지요. 그랬을 때 3.46. 자, 3.46의 의미가 뭐죠? 아, 수시에서 할 게 없구나라는 거지요. 이미 뭐가 날아가는 겁니까? 당연히 수시 의대를 원합니다. 의대를. 재수한 이유도 의대였고요. 근데 학생부 교과가 딱,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오고 재수생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입시 상담할 때 학생부 교과 얼마야? 딱 물어봅니다. 3.46이요. 알았어. 그럼 저희 머릿속 뭐가 되겠습니까? 넌 의대 교과 전형 아니야. 그리고 뭐가 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종합 전형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지요. 근데 뭐 남았겠습니까? 적성?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뭐겠습니까?
넌 논술 전형밖에 없구나.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등급을 말하면 만약에 이게 1.46이다 하는 수가 뭐가 될까요? 넌 의대 교과로 가자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스펙 좀 있니? 종합으로 가자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벌써 수시에 대한 카테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그랬을 때 3.46을 보는 순간 3.46을 보는 순간 저희는 바로 논술이구나. 그럼 이제 논술이라고 칩시다. 그럼 논술 뭐 아무나 가겠습니까?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의대 논술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이게 수학 좀 잘해요. 그냥 의대 논술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의대 애들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넌 천재구나.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수학 문제 푸는데 어떤 다른 친구들은 같은 문제 푸는데 13줄 정도 쓰고 시간도 한 3, 4분, 5분 걸리는데 이런 친구가 있죠. 같은 문제 4점짜리인데 한 1분 안에 그것도 쓰는 것도 한 3줄 정도 쓰는 아들이 있지요. 나머지는 머리 다 계산하는 아이들. 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 같은 문제 풀고 둘 다 답은 맞았어. 하지만 답을 맞는 그 과정 자체에서의 의대 논술급이냐 아니냐의 판단도 전문가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먼저 2015학년도 수시 지원 결과, 그러니까 고3 때겠지요. 당연히 연대 논술 씁니다. 나름 또 고3 때니까 1차에 연세대 할 말 많습니다. 연세대는 잠깐 말씀드리면 연세대는 여러분들 의대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연세대는 상당히 좋은, 정시로는 절대 꿈을 못 꾸지만 수시로는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연세대니 연세대도 상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는 낮춰야 되는데 이 친구는 고3 때 좀 공부 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소재, 이거 높은 과입니다. 높은 과입니다. 연대 쓰시려면 낮은 과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연대를 쓰면 붙는 학생도 많지만 낮은 과 저는 많이 씁니다. 붙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공학과 쓰게 해요. 저도 낮은 과 전 중하권 무조건 쓰게 합니다. 그럼 예비 2번이 나와요. 한 2명 정도 딴 데 가지 않을까? 절대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겠습니까? 연대를 논술을 잡았다라는 건 로또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애들은 절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연대 왜 딴 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는 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연대 쓸 때는 과를 100% 낮게 쓰셔야 됩니다. 최저에대 문제도 있고 논술 실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세계 등급합 7이었고 이게 올해 바뀌었죠? 세계 등급합 8로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최저를 맞추기에 충족시키기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요. 하지만서도 문제가 있지요. 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광탈됐습니다. 다음 최저 광탈. 최저 광탈. 고대 2차 썼습니다. 화학과 썼죠. 좋은 과 썼습니다. 최저 광탈. 그죠? 그 다음 공학계열 다 안 됐습니다. 의예과도 썼죠? 다 광탈입니다. 그냥 뭐 고3 때입니다. 고3 때. 그렇죠. 그래서 고대 최저 2도 못 맞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상담해 보면 저는 좀 더 면밀한 상담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고3 때 수능 성적만 갖고도 하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이전에 6월, 9월, 더 정확히는 3, 4, 5, 6, 7, 8, 9 다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야지 이 친구가 이게 진짜 3인지 아니면 수능 때 멘탈이 붕괴돼서 3 됐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4인지 아니면 6, 9 봤더니 이때는 뭐 1, 2 나왔으니 뭐 콧대가 하늘 찔렀겠죠. 그러니까 의대 쓰는 겁니다. 수능 때 4 빵 나오지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게 있구나. 실력이 있는데 수능 당일날 여기서 영향받아가지고 됐는지 그러니까 이걸 믿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넌 바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과정을 분석하는 거지 결과만 보고서는 그냥 넌 이런 아이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면밀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영어사 뭐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이 친구는 뭐 이때쯤에서 그냥 재수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생명과학은 당연히 과학은 잘했고 화투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라든지 뭔가 좀 유리하려고 한양대 의대의 가산점이라는 것 때문에 투 과목을 섣불리 하지만 재수 딱 들어오는 순간 저랑 상담하면 5분 뒤에는 바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투 과목이네? 투 과목이네? 의대 갈 거니? 네. 그러면 원으로 가자 얘기합니다. 너 서울대 갈 거니? 아니요. 의대가 꿈입니다. 그래 그럼 무조건 너는 원이다. 바꿉니다. 근데 우리
고3 학생들 중에 아직도 2 과목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꿈이면 해도 됩니다만은 의대가 목표인 친구들은 원으로 바꾸시는 게 상당히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바로 화투에서 G1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화투 인강도 들었는데 그걸 버리기 아깝습니다. 말하기 하지만 그냥 저희는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학원에서 현강을 훌륭하신 선생님 많으니까 그리고 인강을 해가지고 바짝 해서 지원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화투 해가지고 그냥 훅 가는 거. 그럼 이 친구가 화투 가면 처음 수능 화투 3이었겠습니까? 6, 9월에 막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난 화투 잘해 수능 날빡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성적 분석이고 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된 친구였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 의대는 뭐 꿈도 못 꾸죠. 이런 친구가 와서 인하대 의대를 갔다는 뜻입니다. 재수해가지고. 이런 친구 이건 16% 17 보이십니까 이거? 어디 갑니까 이거? 네, 수도권 천안권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친구였습니다. 16% 17%가 저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얼마가 난 겁니까? 0.5%가 갈 수 있는 의대를 간 겁니다. 0.3%대야 0.5%가 될 수 있는 대학 의대를 간 겁니다. 1년 만에.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때 재수는 싫어, 재수 안 갈 거야 하면서 이걸로 가면은 그냥 뭐 경기대 뭐 이렇게 수도권 대학 가면서 물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노력해서 인하대 의대를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로 뭐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2016까지 2015 공부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할 때 평가원 모의고사 역시 봤더니 6월달에 와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가 못하는 친구가 아니었겠지요. 저희 학원이 잘했겠습니까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저희 학원만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원래 고3 때 잘했던 친구인데 재수하면서 이제 다시 제 실력을 안정감 있게 해오는데 문제는 이거죠. 고3 때는 뭐였다는 거죠? 고3 때는 가장 중요한 거 고3 때 뭐죠? 이거? 자만 엄청나게. 하지만 이 친구들이 재수와 삼수하면서 자만심이 사라집니다. 뭐가 되는 거죠? 겸손이라는 어떤 자세도 중요하죠. 이 겸손은 공부할 때도 겸손이지만 수시 지원할 때도 자기 자신을 안 다음에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 겸손은 공부할 때도 겸손이지만 수시를 지원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절대 자만하게 쓰면 안 됩니다. 수시도. 그죠? 그래서 겸손. 하지만 이 친구 딱 하는 순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성적 믿지 않아요. 0.4 나왔죠? 나왔죠? 이걸로 이제 가지만 전 6월달 믿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아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 나도 믿지 않아 이랬지요. 더 열심히 하자. 하고 9월달 갔더니 역시나 2 딱 오고요. 1 확 떨어졌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친구가 실력이 약간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6월보다는 9월에 재수생들과 3반수, 재수 반수생들 실제 대학 다니다가 연대, 고대에서 머물렀고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서울대 가고 싶었지만 머무른 중앙대, 한양대에 머무른 그 친구 똑똑한 친구들,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이 뭐야 수능이 점점 쉬워진 다음에 뭐 국어야 국어, 그 수학 조금 보면 되고 과탐 잠깐 인강 한번 돌리면 되잖아. 독학도 있는데 갑자기 9월달 평가, 6월달 평가는 또 접수 기간을 놓쳐가지고 시험 못 보는 데 진짜 많아요. 대학생활 놀다가 하다가 9월달 정신 차리고 이때 빡 들어와서 내가 밀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 친구가 안 밀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 위에 내 실력은 똑같은데 일정한데 위에서 치고 들어온 반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우리한테는 2개월이 남았지요. 정신 다시 바짝 차리고 다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게 6월과 9월의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걸로는 당연히 의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믿을까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수시를 이걸 믿고 쓸까? 그럼 광탈당할 텐데. 그럼 이걸 믿고 쓸까? 그럼 얘는 고대나 연세대밖에 못 쓰는데 일반 공대 가야 되는데 어쩌지? 근데 의대는 가고 싶네. 역시나 뭡니까? 수시는 다양한 경우의 수. 잘 나올 때와 안 나올 때와 근데 가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실을 보세요. B형이지만 1, 2, 1, 2. 국영수가 흔들립니다. 이거. 과탐도 지구과학으로 바꿨을 때 보십시오. 지구과학으로 바꾼 지 4개월 만에 1등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아까 화투였지 않습니까? 화투에서 지구과학 바꾼 지 1등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하다 9월 2등급 나온 거죠. 뭐 지구과학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지원 인원수가 많아진 건 아시죠? 지금 2에서 지구가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자, 연세대 1차 수시를 쓸까 말까의 고민이 첫 번째 있는 겁니다. 너 연대만 가도 좋잖니. 네. 하지만 의대라는 꿈을 저버려서 이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연대 1차 썼다가 얘가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납치당하면? 근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연세대 2%가 또 가면 또 망하면 어떡할 거니? 수능대 또 망했고. 그럼 9월 달도 약간 안 좋았으니 연대 1차를 쓰자. 하다가 전날 쓰지 말자. 널 믿는다. 너의 자세, 의지, 겸허함 모든 걸 보는 거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의 공부했던 자세와 수학적 머리와 너의 의지와 열정과 저희도 기숙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유혹이 없다라는 거죠. 유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좋아. 연대 담임 쓸까 말까 하다가 또 납치해가지고 또 의대 갈 성적 나왔다가 또 연대 공대 가가지고 저를 원망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또 연대를 안 썼다가 이 좋은 걸 버렸다가 정시에서 또 안 나와가지고 연대 쓸 걸 이러면 또 어떻게 정말 고민이 많은 수시 고민 많이 합니다. 저희 하다가 널 믿는다고 안 쓴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행이었죠. 수시 논술에 대한 자신감은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학이 1, 뭐 2, 1, 수 B가 나오니까 수학은 좀 하지만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수리 논술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수학 등급으로 먼저 결정을 합니다. 등급이 만약에 3, 4 하면 의대 논술 쓰기엔 좀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 학원에 자랑 뭐가 있죠? 대치동 엄마들이 잘 아는 겁니다. 하이퍼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고난이도의 수학 성적도 중간, 평균 이상 나오는 걸 확인했으며 세 번째는 당연히 수리, 논술, 실력까지 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80%, 90%뭐 아주 잘 쓰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총 이 세 가지의 어떤 수학적 실력을 종합하여 그래 의대 논술 한번 써보자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지 그냥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최저 충족 가능성도 6월 달에는 있었지요. 9월 달도 뭐 3은 하나 없었지만 2가 두세 개 있었지요. 2, 거기다 1, 1이 있었으니까 혹시 알아? 1, 1이 나올지 해서 그래 넌 요것도 가능성이 있어. 어차피 안 되면 정시로 가자 이런 뜻인 거니까. 그래도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거 이건 이상을 예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과탐 논술, 의예과 논술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수리 논술, 과탐 논술 같이 보는 대학과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너 과탐 논술 어때 했더니 자기는 과탐 논술 절대 아니랍니다. 너 과탐 논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경희대 의대 논술에서 내려서 그죠? 인하대는 과탐 논술을 보지 않고 인하대 수리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적인 일반 수학 등급이 나오는 수학 논술에도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사고력이 깊은 수학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아이들이 보는 계산식이 많은 논술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 논술 안 보고 수학적인 실력, 계산 실력이 좋은 게 뭐냐 했더니 딱 하나가 귀결됩니다. 인하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인하대 쓰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항상 생각합니다. 보험, 경우의 수. 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해서 인하대 논술 썼지요. 경희 논술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의대에서 치의도 좀 낮췄습니다. 한번 써보자. 과탐 논술 좀 부족하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논술 실력 부족한 겁니다. 최저를 맞췄지만 부산대 논술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논술도 의대 논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상했던 인하대 논술만 예비 2번으로 합격을 한 겁니다. 당연히 추합이 됐지요. 그리고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2차겠지요. 고대 논술 AAT. 이 AAT는 왜 썼냐면 이 친구가 수학적인 것이 똑똑하고 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AAT는 약간 좀 논술과 그러니까 수학 모의고사와 수리 논술 중간쯤에 있는 문제고 경북대 가시면 논술 문제 뽑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순발력이 있는 따다닥 쓰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광탈됐습니다. 다행히 인하대만 붙어왔기 때문에 인하대 의대를 간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도 다행히 1, 1이 국영수 다 나와줬고 생명과학 항상 1 나오던 게 인생은 이렇습니다. 항상 1 나오던 건 2 나오고 지구가
바꿨죠? 화투에서 바꿨죠? 1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로 0.7, 0.8 나왔지요. 이걸로는 의대를 정시로 쓰기에는 가능성도 있지만 불안한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당연히 납치는 아니죠. 만약에 0.08이 나왔으면 납치겠지요. 납치만 납치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인하대 논술에. 그래서 다행히 아주 기분 좋게 최종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대 논술 과정에 대해서 저희 담임들이 어떤 과정을 연구하고 어떤 과정을 분석하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고 아마 학부모님께서도 이런 과정과 이런 단계와 이런 고민으로 자녀분을 논술 쓸지 말지를 결정하셔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남IP 이과기숙학원 진학팀장 이청호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